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평주제비 한용우입니다. 자, 이제는 제4절 재보험사업, 재보험사업 및 농업 재보험기금입니다.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재보험사업이고요. 농업 재보험기금입니다. 그래서 재보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법을 통해서 보험편에서 재보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회사가 자신이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는 그 기금의 그 막대함, 이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 단위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그 영향이 좀 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마치 다른 보험회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A라는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들이 받은 보험 계약을 또 다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재보험 사업을 하면서 마치 다른 보험회사처럼 또 보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보험 사업입니다. 그냥 보험 사업이 아니죠.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재보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재보험 약정의 이제 체결은 이렇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는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원래 이 재보험 사업자는 원래 보험 계약자, 원보험 계약자죠. 그리고 보험을 받은 재보험 사업자가 있을 텐데 이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다가 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보험 사업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재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보험하고 이제 재보험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원보험하고 재보험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중간에 재보험 사업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걸 좀 색깔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보험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하기를 너무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업자, 우리는 이제 NH 농협 손해보험이 있습니다만, 자, 보험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험 계약자. 그럼 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이렇게 내겠죠.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요. 원보험료죠.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재보험 사업자가 이 농업재에 관한 이 금액이 막대하고 그 손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보험 사업자가 담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새로운 보험회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A 보험회사라면 새로운 B 보험회사에게 보험을 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내는 보험료를 재보험료라고 그래요. 재보험료.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또 이렇게 지불하죠. 뭐 재보험금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보험금, 재보험금 이걸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보험이라면 이게 이제 재보험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원래 이제 보험회사들이 합니다. 근데 정부가 여기 탁 해주는 거예요. 왜? 일반 보험회사를 감당하기 너무 규모가 커. 그리고 금액이 막대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약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약정을 할 때 그 재보험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재보험금이죠.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것은 재보험금이 되고요. 재보험 사업자 되는 건 재보험료가 되겠죠. 그다음에 재보험 수수료 등. 자, 재보험 수수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A라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B 보험회사에게 이런 보험을 또 재보험을 들게 되면 이 보험 계약자는 이 상품을 사실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드는 건데 요 내용을 그대로 떠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보험회사 B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그냥 거저 받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 사업비가 들지 않고 보험 가입자를 유치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이 많은 그 가입자의 그 상품 그냥 그대로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야, 고마워. 니네들 뭐 보험 처음 가입자 모집하고 얼마나 비용 많이 들었겠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약간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보험 수수료예요. 재보험 수수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가 아닌 보험회사라면 A 보험회사에게 재보험 수수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서로 정부가 이런 재보험 가입을 받더라도 마치 다른 보험회사 하는 것과 똑같이 재보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재보험 약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니에요. 이게 시행령이죠. 시행령. 시행 규칙하고 시행령 다르죠. 시행령 그럼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재보험하고 관련된 것은 대통령이 됐을까요? 이거 봅니다. 정부를 대신하는 거. 그렇죠. 행정수반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밖에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 요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재보험료, 재보험금, 그게 요금이죠. 금료 이렇게 되는데 요금. 그래서 자 재보험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 재보험 사업자,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여기에 수수료도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재보험의 기간, 약정 기간은 어떻게 하겠니? 재보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야? 그다음에 이 재보험 약정 변경이나 해지 등에 관한 사항도 필요할 겁니다.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도 여기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 재보험 사업자하고 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보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정 체결에.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수수료, 재수, 기간, 범위, 변해. 요금은 이제 재수할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은 재수, 기간, 범위에 따라 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뭐 다시 공부하는 게 재수죠. 그래서 우리가 재를 듣기 싫은 게 재수 없다 그러죠. 근데 수험생에게 재수 없다 그러면 좋아한다 그래요. 재수는 없으니까. 요금, 재수, 기간, 범위. 자, 요금은 재수 기간에 따라 범위에 따라 변해. 근데 가만 봤더니 그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지분이 연관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분 연관. 봤더니 이 수험생이 그 학원 원장의 자녀라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돈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요금, 재수 기간, 범위, 변해, 지분 연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암기법을 제가 많이 개발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이 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일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재보험 약정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학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봐보면 업무 위탁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해양수산장관 협의를 거쳐서 항상 해양수산장관과 협의를 하죠.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먼, 놀고 있구먼. 우리 기억납니까? 농구먼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여기 봐보면 뭐 행정안전장관, 뭐 계획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안 틀릴 것 같아요. 재보험사업도 해양수산장관이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축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다 어떻게 돼요?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장관은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축이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관과 협의하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동 주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농업재해보험기금입니다. 농업재해보험기금입니다. 기금이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금 설치를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장관은 이게 아니야. 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자, 주어가 이거죠. 누구하고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이렇게 합니다. 협의하여. 공도로 재보험사업. 자,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같이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자,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은 해양수산부와 또 협의를 하고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해서 자, 이거 중요하죠. 자, 한국은행에다가 기금 계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내가 계좌를 연다. 여러분 은행에서 이제 내가 통장 하나 개설을 한다. 그러면 뭐 무슨 은행이 있을 거 아니야. K은행, 뭐 H은행 있을 거 아닙니까? S은행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런 이제 계정을 거기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계좌를 거기다 트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돈 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한국은행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신 뭐 KB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정부은행이자 은행이 은행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보험 사업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재보험 사업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은행이라 볼 수 있는 한국은행에다가 계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돈을 넣고 빼고 이런 관리들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먼이 대신하죠. 다시 한번. 자, 계정은 한국은행에 있지만 이걸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농구먼에게 이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계정 설치는 한국은행이 한 거고요. 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하는 거지 기금을 여기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계정을 만들어야죠. 은행에다가. 그래서 한국은행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에다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은 관리 운용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금 조성 재원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그 근본이죠. 그러면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어디 쓸 것인가? 기금 용도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재원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게 보험료죠. 재보험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굵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돈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기금 조성의 출발은 재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외자 및 다른 기금으로도 받은 출연받은 돈.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재보험금을 지급하긴 했어요. 근데 분쟁이 생기거나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봤더니 잘못 지급된 거죠. 그럼 이걸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봐요. 재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지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다시 회수됐다. 그러면 재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익금. 자, 이 기금을 유유자금으로 두면 안 돼요.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 대해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수익금 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족하다면 차입금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기금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구하고 또 협의합니까? 해양수산장관을 협의하여 그 기금의 부담으로. 자, 우리 기금이 있거든. 그쵸? 우리 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걸 기금으로 해서 나중에 올린 거 갚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농특세로 많이 부르죠. 이 사학계절로 받은 전입금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받은 것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성된 재원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재보험금 지급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차입했던 돈은 어때요? 원리금 갚아야겠죠. 원금과 이자인 거죠. 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디귿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금을 관리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구먼에서 합니다. 근데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있겠죠. 위탁 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걸 다 경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지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금 용도가 이런 경비 지출에 쓰인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이 경비로 지출합니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장관이 해양사업과 협의하여 재보험 사업을 유지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것도 경비죠. 경비 지출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금의 관리 운영은 누가 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관리 운영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여기 주고요. 누구하고 협의한다? 해양수산장관과 협의하여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 운영 사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라고 볼까요? 아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양수산과 또 협의를 하는 거죠. 거쳐서 기금 관리 운영 사무 일부를 누구에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러니까 이 기금 수탁관리자가 이렇게 위탁을 받으면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원이. 그래서 위탁 가능하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탁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면 관리 운영하는 사무의 위탁인데 위탁 사무가 뭐가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회계 업무 해야겠죠. 자,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마치 누구처럼? 정부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 운영 업무도 합니다. 여유자금. 이걸 이따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해양수산장관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업무가 있다면 이 업무를 위탁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금 수탁관리자 누구죠? 농구원이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명확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회계와 구분해요. 섞어버리면 안 돼요. 섞어치기 안 돼요. 자, 그래서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라. 그 다음에 수탁업무 사업부 처리되는 경비 어떻게 한다? 이 경비는 뭘로 한다? 기금의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기금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기금의 이제 결산입니다. 기금 수탁관리자 농구원이죠. 회계연도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회계연도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되게 연말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6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회계 법인 그런 법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1회계연도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끝났어요. 그럼 다음에 지금 2023년이라면 2024년, 지금 2024년이라면 2025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그렇죠? 자, 2, 하나, 하, 다섯, 다, 이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하다. 자,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 장관 및 해양수산업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수탁관리자가 농구원이었죠. 농구원이었죠. 그래서 농구원이 요걸 누구에게? 각 장관. 이게 둘 다 농림축산식품 장관 및 해양수산업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주체가 돼가지고 해양수산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봐요. 기금 결산 보고서를 이제 검토를 했어. 그럼 우리 이제 심의회가 있었잖아요. 심의회. 그렇죠? 심의회 둘 일 21명 이내. 심의를 거쳐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자, 봐요. 먼저 이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하 동문이야 이렇게 하듯이. 알겠죠? 자, 이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기금. 그러니까 기금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장관. 자, 우리 그 농업재해보험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전체에 있는 기금 관리와 관련된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재밌는 게 기회 아닙니까? 기금과 관련된 것은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금. 됐죠? 제출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금 결산서 이하다 이 말이야. 이하다 이 말이야. 이하 동문이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기금에 관해서 마지막 누구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닙니다. 기금은 누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 말이야 나왔네요. 자, 또 이제 좀 알아야 좀 될 게 있습니다. 기금 이제 결산 보고서 제출 과정을 좀 보도록 하면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기금 수탁관리자 누구라 그러세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죠. 그럼 결산 보고서를 어떻게 이하다 2월 15일까지 각 장관에게 각각 해야 합니다. 각각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 장관과 해양수산 장관에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장관 해양수산의 협의, 검토,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는 이제 농림축산식품 장관입니다. 누구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월 말까지. 그래서 결산보고서 넘겨받으면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하다 이 말이야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 결산 보고서 이제 첨부. 농구원이 이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자 기금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요 이렇게 지출했고요 뭐 이런 결산 보고서 첨부를 보고서를 낼 때 첨부할 서류가 있어요. 결산의 개요. 결산 보고서잖아요. 개요. 개괄적인 것을 요약해서 결산의 개요. 수입과 지출 결산. 수입 들어온 거, 지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가 이제 파이낸싱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모든 표를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겠지만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저게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라든지 여기서 이제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이런 것을 이제 밸런스 시트라 가지고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표라고 해서 재무제표 이렇게 합니다. 자산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차입금이 이렇게 됐고요. 얼마 갚았어요? 남은 게 이거예요.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보고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조금 그런데요. 좀 그렇지만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사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보고서, 결산 보고서 이거 같은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제과점에서 뭔가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수지 제과 이렇게. 자, 요거 좀 수지 맞는 제과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요 수지 제과 이렇게도 합시다.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수지 맞는 제과를 첨부합니다. 자, 이건 공짜예요. 그냥 받으세요. 요 수지 제과 결산 보고서 첨부 서류 결산 보고서를 내면서 밑에다 요 수지 제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자금 운영과 관련된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주체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해양수산장관 협의를 하고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방법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있는 거 봐봐요. 우리 한국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예, 기금 계정을 일단 만들었지만 그래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여유자금을. 예, 그래서 이렇게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등에 매입을 해요. 국공채라든 증권 등에 이제 매입을 해서, 여기 국공채들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기타 이제 증권들 같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거 어떻게 재보험기금 이거 관리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원이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탁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들을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공무원을 이제 원래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건 거죠. 자, 잘 봐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은 해양수산장관 협의를 해가지고요. 공무원들을, 자, 공무원 중, 잡아요. 기금의 지출과 수입 지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 이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그 다음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 공무원,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들이 조금 더 고급 공무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급 공무원 역할인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농구원에게 위탁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원래는 이제 공무원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 농구원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한다면 이걸 이제 위탁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중요 업무 요 두 가지는 임원 중에서 임명하고요. 요 두 가지는 직원 중에서 그러니까 임직원 중에 임원과 직원. 그래서 임원에게는 이 두 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직원이 이 두 가지를 맡기는 거죠. 그 대신 자, 장관 빠지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은 해양수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마치 이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이들이 해야 하니까 이 장관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원 중에서 자,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그다음에 직원 중에는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 각각 임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수입 징수관은 여기 수입이 그대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기금 재무관은 잡아봅니다. 지금 여기 지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출이 있어요. 그럼 이제 헷갈려 이게. 그래서 기금 재무관은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잡아요. 기금 지출관은 기금 지출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출 문제 없죠. 기금 출납 공무원은 기금 출납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뭐예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해 볼게요. 재무할 때 재에 들어있죠.
지출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요. 행위할 때 해자에 에 들어있죠. 이렇게 에 이렇게 들어있죠. 기금 재무관은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위원 이렇게 여기서 풀로 암기하시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는 이 법적으로 그대로 쓰니까 이거 가지고 구분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래서 자 봅니다. 임원 자 기금 수입 이렇게 합니다. 기금 수입 징수관 업무를 수입 담당 임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재무관의 업무는 지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원인 행위 담당 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출이 여기도 있죠. 지출. 그 다음에 출납 공모는 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9페이지 내용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기본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내용. 그래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보험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보험사업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약정 체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농림축산식품장을 해양장으로 재보험에 가입한 재보험사업자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보험료, 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뭐예요? 재보험료를 말하겠죠. 보험금 이거 뭐예요? 재보험금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재보험 수수료에 관한 자 봐요. 지금 봐보면 이런 거 재보험 수수료, 재수, 그러니까 요금, 재수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요? 기간, 범위, 변해, 그렇죠? 변해. 그 다음에 지분, 연관 이렇게 기회를 했죠. 자, 이러한 사항 등을 대통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위탁 누구에게 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먼에게 위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재해보험기금, 기금 설치는 자, 어디에다 설치한다? 일단은, 기금을 설치하는데, 어디에다가? 한국은행에다가. 농구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운영하는 것은 농구먼이지, 거기다 계정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금의 조속 및 기금 용도인데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주의해야 될 게 일단 이 차입금 좀 주의하시고요. 차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입금 원리금 상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비를 기금의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기금으로 경비에 지출한다는 거.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주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 운영 주체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해양수산장과 협의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협의를 거쳐서 기금 관리 운영 사무 일부를 이제는 누구에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기금 수탁관리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사무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을 다 한다는 거죠. 뭐 이것은 암기사항이라 좀 보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 이하다 이 말이야. 자, 이하다 이 말이야. 여기는 마지막 이 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과 관련된 것은 기획재정부다. 기금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죠? 결산보고서 첨부서를 요수지제과 이렇게 기록했죠. 요수지제과. 그래서 요수 그러니까 결산개요죠. 수입, 지출, 결산, 그러니까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서류 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자금 운용을 하는 거 은행이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은행이 예치.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거. 이자 수입 생길 수 있겠죠. 907 증권 매입에서 여기에 대한 뭐 이자 수입이라든지 뭐 배당 그리고 시세차익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기금 공무원이 있는데 이 기금 공무원이 이제 할 역할을 이제는 위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구원에 있는 임직원 이익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구분을.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지금 수입, 지출, 출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행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재무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기금 지출 잡아요. 기금 지출관 업무를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이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도 그렇게 됐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지출 출납, 수입,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 기금 재무관, 여기 이제 문제죠.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하고 이 제자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